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면서 어렵고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세금 폭탄을 먹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중과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국경제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아파트 팔려는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런 타이틀의 기사인데 그 내용들이 몇 가지 참고 케이스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모르면 큰 코 다치는 주택 인정 기준이에요. 주택이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세금 중과로 인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택 인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가 어려운 게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이 각종 세금마다 기준이 조금씩 이제 틀려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무사들도 자신을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수시로 숙지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언급한 케이스가 주택의 이제 부수 토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A씨가 최근 강남권에 아파트를 이제 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재산세를 내는 주택도 없었고 주택청약에서도 무주택자로 이제 분류되니까 당연히 이제 취득세는 3%만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과세당국에서 A씨에게 1주택자 이제 두 번째 주택 매입에 해당되는 취득세 8%를 내야 한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이 취득세 같은 경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3%가 나오는데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 매입 같은 경우는 5%가 많은 8%를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주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1주택이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됐느냐,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부친한테 이 상속받은 수도권에 이제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A씨는 토지만 이제 상속받았는데 그 땅에 이제 친척이 소유한 농가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 산정에서 건물이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택에 이제 부수 토지만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이제 포함된다. 이 부분이 과세당국의 이제 적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이제 부수 토지 자체가 취득세 산정에서 1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게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8월에 이 취득세법이 중과되면서 여기에 해당돼서 취득세를 3%가 아닌 8%를 내게 된 겁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짜리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취득세가 3천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무려 취득세 자체가 5천만 원 이제 차이 나게 된 겁니다.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특히 부모님한테 시골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같은 것을 상속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기에 알기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주택의 이제 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취득세 이제 중과를 맞게 된 겁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만 봐도 종합부동산세나 뭐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개정된 세율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도표를 기준으로 이 개정된 세율을 한번 살펴보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이제 구간이 있어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0.6%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같은 경우는 세율이 2배인 1.2%로 이제 상승을 해요.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이 1.2%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는 2.2%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이제 2주택 이상이 있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2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조그만 재산이 주택으로 산정되게 되면
모든 세금이 중과가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다. 그럼 기본세율이 35%예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다. 그럼 20%가 중과가 돼요. 그래서 55%가 부과가 되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이면 30%가 중과돼서 65%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기존에 10%, 20% 중과해서 6월 1일부터 20% 중과, 30% 중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인 경우는 기본세율이 42%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는 62%,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인 경우는 72%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금액이 큰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주택의 부속 토지다, 시골에 있는 조그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길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몇 주택인지, 이 부분은 본인이 확실하게 체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취득세 같은 경우도 1주택인 경우는 1에서 이제 3%인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다 그러면 8%예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는 12%가 부과가 돼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할 때 세금을 냈다가 추후에 이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를 공제가 되지만, 처음에 아파트를 매입할 때 5% 차이를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대한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생각했다가 이렇게 세금 중과를 당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이에요. 이 취득 시점에 상업용 시설로 해가지고 취득세 이제 4.6%를 부과하다 보니까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도심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 이후에 주택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본인은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택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뜻하지 않게 다주택으로 중과를 받는 케이스가 종종 생깁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70대책으로 작년 8월 20일부터 기준이 또 변경됐어요. 과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만 보유주택으로 이제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작년 70대책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게끔 바뀐 상태에서 적용 자체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기존에 구입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구매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12일부터 오피스텔을 만약에 구매를 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을 해서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한 채를 사놓고 이후에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가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 케이스가 과표가 이제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과거처럼 취득세 산정 시에 주택세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구매를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에 대한 거는 본인이 수시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비슷한 케이스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택용으로 쓰고 주민등록 전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용으로 쓰면 괜찮은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이 각종 세금이 중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체크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시설인데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같이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사무실이나 접객시설 등으로 사용할 법인한테 임대를 해서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전환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수 기준에서 이제 빠지게 돼요.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가격도 상당히 올랐던 이 아파텔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이제 아파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새로 구입한 이제 아파트를 사무용으로 이제 임대하게 되면 1주택 자격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종 이제 1주택 개념이 생겼어요. 다주택이었던 기간은 제외시키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부터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 이제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3년 보유의 이제 요건이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냥 단순히 비워놓는다. 이런 경우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용도 전환이 완료돼야만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금 문제는 봐도 헷갈리고 어렵고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아닌 이상은 섣불리 상담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세금 부분이고, 특히 요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바뀌는 부분도 많고 매입 시점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세금 폭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최대한 숙지하고, 그러면서 세무사를 통해서 확실히 하신 다음에 거래를 해야만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